네, 그러면 사물이 오늘 이제 마지막 이슈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 이슈. 국민의힘의 당혁신. 야, 이것도 너무 웃겨. 이것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어저께도 방송을 했지만 김기현이 어저께 당대표를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전날에는 장제원이 했고 12일 날, 어제 13일 날은 김기현이 사퇴를 했어요. 사퇴. 그런데 사퇴한 게 누가 봐도 이상하죠.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김기현이 사퇴할 마음이 전혀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어. 인요한도 김기현이 결국은 이겼어. 김기현 사퇴하라고 누가 외쳤냐? 하태경하고 서병수 외치니까 윤석열의 친위 부대인 초선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김기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돼. 김기현에게 엄청나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장제원이 사퇴하더니 김기현도 하루 만에 당대표직을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죠. 어디다가?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아니, 당대표가 그만두는데 어떻게 페이스북으로 그만둬? 기자회견을 해야지. 최고위원회의 나와가지고 발표하던가, 아니면 진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야지. 어떻게 페이스북으로 저 그만둡니다 하고 안 나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김기현 사태는, 물론 그 글로는 지가 무슨 당의 뭐 승리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나오지만 다 거짓말인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퇴를 하는 거야. 대통령과 그 주변으로부터 집단 린치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밖에 안 나오잖아요. 밖에 안 나와요. 어디가 지금 숨어 있어. 페이스북으로만 그만두겠습니다 한마디 한 거지. 도대체 어떻게 맞았길래. 그런데 와, 오늘 한겨레에 진짜 중요한 기사가 두 개가 올라왔어요. 서영지 기자가 오전에 하나 굉장히 쇼킹한 기사를 하나 썼고, 그리고 오후에 몇 시간 전에 또 기사 하나 썼어요. 추가 기사를. 근데 이게 정말 쇼킹해. 나는 이 기사가 진짜라면 이거만으로도 윤석열은 탄핵을 당해야 돼. 탄핵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서영지 기자가 오전에 어떤 기사를 썼냐? 대표직 유지하되 총선 불출마해라 라는 제안에 김기현이 거부하니까 윤석열이 격노했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제목이 바뀌었어. 원래 이 제목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제목이냐? 김기현 출마 고집에 대통령 격노, 대표직 사퇴로 일단 봉합이라고 제목이 바뀌었어. 제목을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해, 이런 거 보면요.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그리고 이제 제목까지 인터넷에 다 올릴 때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이 제목은 기자가 아니고 아마 다른 데서 바꿨을 수도 있는데, 제목 이렇게 함부로 바꾸면 안 되죠. 바꿨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여권 핵심 인사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1일 윤석열이 김 대표에게 당 대표직은 유지하되 총선에 불출마하라고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대표는 그냥 해. 그런데 총선은 나오지 마.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김기현이 어떻게 했냐? 안 돼, 나 거꾸로. 차라리 당대표직 포기할 테니까 지역구 출마는 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격노한 상태에서 네덜란드에 갔다는 거죠. 야. 그래서 오전 기사에는 그랬구나. 그리고 장제원이 끝까지 설득했다는 거죠. 장제원이 자기가 불출마하기 전에 김기현하고 통화해갖고, 기현이 형 출마하면 안 돼 설득했는데 김기현이 그 뜻을 굽히지 않았대요.
굽히지 않았대. 아, 난 당대표는 그만둘 수 있는데 총선은 나갈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 열받아가지고 열받은 상태로 네덜란드에 갔다는 거지. 여기까지가 오늘 아침 기사였어. 그런데 오늘 추가 기사 뭐가 나왔냐? 윤석열이 네덜란드에서도 윤석열 김기현에게 연락을 해갖고 그만두라고 계속 강요했다는 거죠. 그 중요한 거 기사 보세요. 여러 명의 여권 핵심 인사들이 14일 한겨레에 전했어요. 야, 난 이게 충격이야. 이것도. 지금 여러분, 이 여권 인사들이 왜 한겨레한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여권 인사들이 전한 거는요, 이거는 대통령 엿먹이려고 전한 거야, 지금. 이게 말이 돼? 뭘 전했냐? 대통령이, 아니, 김기현이가 지금 거치 고민하고 있을 때 윤석열이 네덜란드에서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대표직은 유지하되 울산에 출마하지 말라고 계속 말했다는 거죠. 윤석열이 직접 지난 8일날 인요한과 김기현 같이 동시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고 나서 추후 전 10일날도 김기현 만나가지고 출마하지 마 했는데 김기현이 그거 대답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윤석열이 경로에서 네덜란드 갔는데 네덜란드 간 상태에서 또 전화해가지고 김기현에게 대놓고 출마하지 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난 11일 추석 직전에 김 대표한테 이번 주까지 정리했으면 한다. 했다는 거야. 이거 거의 협박이죠. 거의 협박이야. 지금 한겨레 기사 2개를 보면요. 윤석열이 대놓고 당무에 개입하고 김기현을 끌어내린 거예요. 야. 그러면 김기현은 왜 당대표는 포기하면서 총선은 포기를 못할까요? 윤석열은 김기현에게 당대표 해. 총선 출마하지 마.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게 재밌는 거야. 김기현 입장에서는요. 당대표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미 여론조사 국민의힘에 돌리지 않았습니까? 돌렸는데 다음 총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필패. 이길 수가 없어. 만약에 내가 국민의힘 중진이라면, 내가 김기현이라면 총선 지휘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왜 합니까? 총선 아마 역대급 패배를 할 텐데 그런 다음에 당에서 쫓겨나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지금 빨리 나오는 게 나아. 그래서 김기현은 어쩌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빨리 나올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고 있었을 거야. 그래, 당대표를 그만두는 건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아까워? 다만 총선은 나와야지. 총선은. 울산 남구 라면은 당선은 100%인데 지금 윤석열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어차피 총선 지나면 윤석열 램도 올 거고, 내가 당선만 되면은 본인은 뭐 미래가 그래도 보장돼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어. 김기현으로서는요, 당대표 하면서 총선까지 출마하는 것보다 오히려 당대표는 하지 않고 총선만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 윤석열 그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얄미워. 재수 없는 거지. 이게 미쳤나? 당대표로 앉혀놓으면요, 어차피 선대위원장, 공관위원장 세우면은 당대표는 그냥 바지로 놔두면 돼요. 이름만 놔두면 돼. 그리고 지가 사람 보내가지고 선대위원장, 공관위원장 세워가지고 당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대신 남굴 나오지 마. 근데 김기현이가 절대 그거는 포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당대표는 포기했는데 당대표 포기한 거 하나도 불쌍한 거 아니에요. 불쌍한 거 아니야. 김기현 입장에서도 당대표 아마 하기 싫었을걸요? 다음 총선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못하러 왜? 그럼 독배를 못하러 마셔.
그런데 결국 윤석열은 분노하면서 지금 김기현은 쫓겨난 모양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기현이 단순히 당대표 물러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총선 불출마를 할지 안 할지. 윤석열이 힘써가지고 지금 끌어내렸거든요. 그런데 당대표 끌어내린 건 큰 게 아니야. 앞으로 아마 더 큰 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이 김기현을 끌어내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로 지금 김기현 너 할 만큼 했어. 그거 아니라고요. 아마 대통령실에서 김기현에 대해서 더 가혹한 린치가 있을 겁니다. 린치가. 왜? 총선 불출마하게 하기 위해서.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깡패 같은 정부? 그래도 아무리 바지지만 정당대회 통해가지고 당대표 된 이준석 그리고 김기현을 대통령실이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오늘 골 때린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김기현이 결국 억지로 당대표에서 쫓겨난 거거든요. 근데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총선 앞두고 혁신 경쟁에서 우위점한 여당, 속끓이는 야당. 이게 뭐야? 김기현이나 장제원이가 불출마 선언 이어지면서 불출마를 언제 했어? 불출마가 아니고 불출마 선언 아니죠. 장제원은 불출마, 김기현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사퇴와 장제원 불출마 이어지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혁신 경쟁에서 야당보다 우위에 있대.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미친 새끼들. 웃긴 새끼들이야. 김기현 당대표 그만두고 그리고 장제원이 불출마했다고 해서 여당이 지금 엄청나게 혁신하고 있네. 누가 그렇게 봐?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게 대통령이 개입해가지고 지금 김기현을 끌어내리고 장제원을 나오지 못하게 눌러버린 거 아니야. 아니 이런 과정을 만약에 김기현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인요한이 혁신위원장으로 혁신안으로 김기현 그만둬 했을 때 김기현이 알아서 그래 내가 그만둘게 하고 그리고 당에서 알아서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공관위와 선대위가 만들어졌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만약에 이 장제원이 아웃됐다. 그러면 혁신 경쟁에서 우위 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인요한이가 나와가지고 중진들 그만둬라 했을 때 다 무시했죠. 뭔 말이야 이 새끼가. 권성동 무시해버리고 있고 장제원도 버스 90대 동원했고 김기현도 무슨 개소리야 그만둬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대통령실이 힘으로 눌러버린 거 아니에요. 정당하지 않게. 근데 이게 어떻게 혁신이야? 그렇게 지금 김기현을 몰아낸 다음에 김기현 자리에 지금 누가 온다는 겁니까? 누가 온다는 거예요? 원희룡, 한동훈, 김한길, 인요한 그 사람들 중에 비대위원장 온다는 거 아니야? 이게 혁신이야? 예? 이게 혁신입니까? 아니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었죠. 서울 49석 중에 지금 국민의힘이 우세인 건 6석.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민심이 이미 국민의힘으로 떠난 거야. 완전 떠났어. 다음 총선은 하나 많아야. 이번 총선보다 다음 총선 때 국민의힘이 훨씬 더 어려워요 지금. 완패가 이미 예고돼 있어.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야? 원인이 누구야? 원인이 김기현입니까? 원인이 김기현이에요? 그 앞서 있었던 강석수 총장 재보궐선거 민주당이 압승했죠. 압승한 이유가 뭐예요? 국민의힘이 왜 완패한 거야? 민심이 왜 돌아선 거예요? 김기현 때문에? 국민들은 김기현 누군지도 몰라요.
김기현 누군지도 몰라. 김기현이 뭔 잘못이야. 제가 장제원 싫어하지만 장제원 때문에 민심이 이렇게 돌아선 겁니까? 장제원이 그 대단한 놈이야? 그거 아니죠. 누구 때문이에요? 이거는 100% 윤석열 때문이에요. 윤석열이 되도 않는 김태우 새끼를 사면시켜가지고 또 선거에 내보냈잖아. 지금 윤석열 관련해갖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명품 수수백 수수 사건이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특검 문제 있잖아. 김건희 남편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김기현은 아무 존재감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 관련해가지고 완전히 민심을 잃은 건 김기현 때문이 아니라고요. 김기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왜? 아무도 김기현을 몰라. 아무도 김기현을 몰라요. 김기현이 뭔 상관이야. 이 모든 분위기의 중심에 누가 있냐? 윤석열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혁신을 한다면 진짜로 어떤 혁신을 해야 됩니까? 윤석열과 거리두기 혁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다 누구야? 다 윤석열 아바타들 아니야. 김기현 빼고 얘네들 앉히는 게 이게 혁신입니까? 이 당은 혁신이 없어요. 무슨 혁신이야. 근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비대위원장으로 나경원을 거론하는 언론도 있어. 만약에 나경원이 오면은 혁신이라고 할 수 있죠. 나경원은. 왜? 나경원은 친윤도 아니고 윤석열한테 엄청나게 박해받은 사람이잖아. 지금 이미지가. 저는 걱정이 뭐냐면 만약에 진짜로 요 4명이 아니고 나경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비대위원장으로 진짜로 역할을 하면서 나경원 마음대로 공관위원장, 선대위원장 꾸린다. 아, 그러면 민주당 위기입니다. 힘들어. 근데 문제는 그럴 일이 없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분명히 비대위원장은 이 중에 올 거예요. 이 중에. 한동훈은 오기 힘들어요. 한동훈은. 저는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은 이건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아, 어떻게 와 지금 법무부 장관인데. 이거 오려면은 다음 장관 인선하고 청문회 하고 그런 다음에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리 빨라도 한 달 보름은 걸리거든요. 한 달 보름? 그럼 한 달 보름 동안 비대위원장 안 뽑을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은 물리적으로 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그럼 원희룡이나 김한길이나 인요한이 올 건데 얘네들이 뭐 다 비운입니까? 무슨 혁신이야? 얘네들이 무슨 혁신이야? 그냥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지. 김기현 지도부보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혁신이냐고.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박승구 님이 비대위원장 의미가 없다고. 비대위원장이 왜 의미가 없습니까? 비대위원장에 정권이 있고 그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을 세우는데 이럴 때 나오는 비대위원장은요.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힘이 있습니다. 물론 그 비대위원장도 그냥 껍데기로 세울 수도 있지. 그런데 아마 이 비대위원장은 윤석열이 힘을 실어주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과 뒤에서 합의하면서 공관위, 선관위원장 세우겠지. 그러니까 이 세 축이 다 중요해요. 비대위원장. 그냥 당대표가 아니야. 당대표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이 있는 게 비대위원장이에요. 비대위원장이 힘이 세요. 힘이 세다고요. 근데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이게 어디 혁신이 있어? 혁신이 없어요. 무슨 혁신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언론들이 난 웃겨 죽겠어요. 이게 마치 무슨 혁신인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혁신이 아니고 이건 언론들이 난리를 쳐야 돼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해가지고 지금 오늘 한겨레 기사 보세요. 당대표를 끌어내리고 현역 의원을 주저앉히고 이거는
사실은 탄핵감이에요, 탄핵감. 이거를 막 혁신이라고 이렇게 미화할 게 아니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